대한민국 경제의 허리,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 세계적 불황의 늪에서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독보적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려온 중견기업. 숨어있는 우수한 중견기업을 발굴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고자 지난 4년간 쉼없이 달려온 중견만리가 시즌5로 돌아왔습니다. 국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중견기업을 찾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숨은 좋은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또 좋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9개 후보 기업 중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16개 중견기업들. 도시의 눈이라 불리는 CCTV. 그 CCTV와 관련된 솔루션 기술로 대한민국 보안 관제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수많은 협력업체와 함께 길을 만들고 같이 미래를 꿈꾸는 영상 관제 기업 이노뎁. 한 개의 부품이 자동차의 품질과 안전을 결정합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국산화 노력으로 한국을 넘어 해외로 도약하고 있는 기업. 즐거움도 어려움도 같이 하며 협력사와 함께 커가는 기업. 상생으로 더 높이 날아오르는 중견기업을 만나봅니다. 요즘 도시는 CCTV의 천국이라 불립니다. 인구 2명당 한 대꼴. 우리나라 등록 차량 수만 2,500만여 대.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하루 오가는 교통량도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에서 이 CCTV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서울 시내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교통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서울시에 설치된 공공감시 CCTV만 해도 무려 14만 4천여 대. 단위 면적당으로 따지면 세계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이 많은 CCTV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입니다.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주요 도로나 교차로에 대한 것을 CCTV로 24시간 동안 모니터링하면서 각종 정체 상황이나 교통사고, 돌발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곳 센터에는 선별 관제 시스템이 도입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별해서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뜻인데요. 이 많은 CCTV를 전부 다 볼 수는 없으니 특정한 상황이나 공간만 골라 살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돌발 상황도 선별 관제 대상입니다. 사고 발생 여부 파악이 빨라지면 아무래도 경찰과 소방서 출동 역시 더 빨라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많고 다양한 CCTV를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 안으로 불러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노뎁은 바로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영상관제 솔루션 회사입니다. 네,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신월이. 모니터링에서 권한을 안 준 것 같아요.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서 사용하는 솔루션 역시 이노뎁이 만든 것입니다. 교통센터에서는 주로 교통 증가량과 교통사고 같은 상황들을 중심으로 관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들을 다 붙일 수 있는 게 저희 회사의 그 장점이고, 그다음에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카메라 2만 대 붙였어요. 2만 대. 교통 상황이잖아요. 서울시의 도로교통 상황을 확인하는 거라 그 서울시의 교통 관련된 데다가 제공하고, 그다음 경찰서 같은 데도 제공하잖아요. 네네.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제공받는 교통 정보들 역시 이 솔루션을 통해 나오는 것들인데요. 서울시에 카메라들이 계속 확장되고, 그다음에 도로 상황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장비들이 새로운 장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저희 이노뎁 솔루션을 통해서
하나의 솔루션에서 수많은 이기종 카메라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CCTV 영상들을 다채널의 영상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운영적인 면이든 비용적인 면에서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별 관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상황 관제입니다. 말 그대로 사건, 사고를 보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상황 관제 시스템을 도입한 지자체는 120여 곳.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다른 관제 시스템은 공간 관제인데요. 공간 관제란 지도, 그러니까 공간을 기반으로 살피는 겁니다. 특정 공간을 설정해 지켜보는 거죠. 상황 관제와 공간 관제, 이 두 가지 모두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 데이터 사업의 일종입니다. 영상 데이터 사업의 시작은 수많은 이기종 네트워크 카메라를 연계하였고 다양한 서드파트 솔루션을 연계하여서 다양한 산업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사용,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산업과 기술이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융복합 사업이 큰 화두입니다. 보안 기술 또한 해킹, 랜섬웨어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융복합 보안 사업의 산업 영역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 데이터 산업은 IT 기술과 만나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노뎁 역시 사업 분야를 확장 중에 있습니다. 우선 영상 감시 장치와 그 장치들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서버들은 대당 가격이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각 관제센터에서 운용할 수 있는 관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AI, 인공지능을 이용한 솔루션이 업계 화두입니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왜 중요하냐면 사용하는 CCTV들의 종류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기능도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카메라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파트는 고객들의 문제 상황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고객센터 운영입니다. 관제센터가 하는 일은 주로 보안이나 치안과 연결된 것이 많아서 잠시만 시스템이 멈춰도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하고 현장에서 달아서 또 했을 적에 만약에 현장에서는 또 안 된다 하면 당연히 늘 꼭 보내주셔도 또 수리를 하셔야 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연락 드릴게요. 네. 혹시 시스템이 멈추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즉각 대응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고객센터 역시 24시간 운영됩니다. 저희 파트너들이 항상 새벽 시간에도 이렇게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장애 대응을 24시간 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원격이 가능한 곳은 원격으로도 봐드리고 원격이 좀 불가능한 곳일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전화로 이렇게 응대를 해드리면서 24시간 동안 고객 서비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역에서 관제센터를 운용하는 이들은 이노뎁의 솔루션을 사가는 고객인 동시에 중요한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이노뎁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2~3번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분은 멀리 전남 화순에서 오셨다는데요. 지금 현재 화순에서 관제센터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능형 관제가 좀 필요해가지고 그런 부분 교육받으러 직접 왔습니다.
지능형 관제란 AI를 이용한 관제인데요. 최신 기술이다 보니 혼자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협력사를 위한 교육은 전부 무료로 운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제11회 지능형 영상부터 교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이노뎁은 정책상 파트너사와의 관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좀 중요시 여기서 다각도로 이제 솔루션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 지금 이 교육에 잘 들으셔서 협업이라든지 실무에 적용을 좀 잘 하셔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서 상황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은 이제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 게 IT 업계의 정석. 그런데 이노뎁은 협력사들을 위해서 그 지식과 기술을 나누는 겁니다. 벌써 30회차 이상 연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더욱더 나오는 AI 솔루션이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발전된 통합 플랫폼 CT 교육을 더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모든 회사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기술을 공개를 안 하고 요즘은 이제 교육을 조금씩은 하는데, 이노뎁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아주 고급 기술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까지 해주고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니까 인파 관리나 아까 말한 AI 기술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접하고 현재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곳곳의 관제센터들 중에는 최근 지능형 선별 관제로 새로 도입하거나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이곳 화순군의 관제센터도 그중 하나입니다. 여기 관제센터에서는 2019년부터 지능형 선별 관제를 도입, 운영해 왔습니다. 이분은 이노뎁 교육에 참여하셨던 바로 그분인데요.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R을 좀 작게 그려야 돼요. 네. 아니면 이게 범위가 몇 퍼센트 들어가냐 그런 것도 있던데. 그래, 처음에서. 이렇게 그 몸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거에 따라서. CCTV를 통해 살피는 관제 시스템에 인공지능이 적용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이건 출입금지 지역을 살피는 CCTV인데요. 침입자가 사람인지 동물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보가 바로 나옵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정보 검색이 훨씬 빨라지고 편해지겠죠? 실제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트럭으로 온 게 낫지 않나요? 승용차는 많으니까. 그럴까요? 네. 파란색이 특정이 있죠. 아니, 트럭 흰색이 더 낫고. 흰색이 나면. 네. 오케이. 트럭 흰색. 고속 검색 기능을 통해 차량 종류와 색깔을 선택하자 화순군 일대 CCTV에 잡힌 흰색 트럭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차량 번호도 한 번에 뜨는데요. 여기에 이 지능형 관제가 빛을 발하는 분야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실종자 찾기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신고 접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실종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분초를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기능 중에서 지능형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들어가 가지고 그 실종자의 특정이 될 만한 의상이라든지 성별 이거를 특정해 가지고 필터링을 1차적으로 걸러낸 다음에 거기서 나온 1차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관제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옷을 입은 할머니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보면 화순군 내 CCTV를 통해 빨간색 옷을 입은 성인과 여성을 검색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실종자의 인상착의나 특징과 부합하는 사람을 특정합니다. 다음 실종 날짜 주변으로 그의 동선과 행적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몇 시간 만에 실종된 인물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사고 상황 포착 역시 빠릅니다. 상황 포착 즉시 관제센터에서 소방서와 경찰서로 연락이 갑니다. 5분여 만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실제 이 지능형 관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실종 노인이나 아동을 빠르게 찾은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 강력범죄라든가 요즘에는 이제 또 차량탈이 또 갈수록 좀 유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 눈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런 스마트 관제가 가능한 이런 기술을 저희가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능률에 있어서도 훨씬 더 효과가 나오고 시간적 안배가 특히 또 중요한 일이라 그건 어떻게 보면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CCTV라고 하면 감시의 이미지만 떠올랐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관제 솔루션은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로 그 역할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축 운영 중인 지능형 스마트 관제 고속 검색 솔루션을 통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어린이, 치매노인들의 안전에 빠르게 대응하여 좀 더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IT 산업의 중심지 중 하나인 가산 디지털 단지. 노영철 선임은 이노뎁으로 온 지 3년 정도 돼가는 개발자입니다. 티셔츠에 백팩, 출근 복장이 편해 보이는데요. 실내에선 편하게 슬리퍼를 착용합니다. 티셔츠의 슬리퍼는 개발자들의 유니폼 같은 거죠. 복장도 업무 스타일도 원하는 대로 제각각 자율에 맡깁니다.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역시 노영철 선임이 이직을 결정하는 데 하나의 이유가 됐습니다.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거는 일절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저도 그나마 오늘 와이프가 TV 나오니까 꾸미고 나가라, 최대한 좀 깔끔하게 좀 나가라라고 이제 신경 써서 나온 거지. 저기 책임님도 그렇고 제 옆에 계신 민규 선임님도 그렇고 진짜 말 그대로 거지꼴로 출근을 하고 다니시고 계십니다. 예. 머리도 몇 달 만에 한 번씩 깎는 것 같고 다들 예. 굉장히 편하게 일만 잘하면은 아무도 이제 터치를 안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재밌게 다들 편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그래도 이곳에 모인 개발자들은 다들 다른 회사에서 모셔가고 싶어하는 이른바 고스펙의 인재들. 예를 들면 32라고 하면 32. 오늘은 노영철 선임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관련해 회의가 있는데요. 회의도 사무실 내 카페에서 편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이들 개발자들은 대부분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나 IT 기업에서 이직한 사람들. 이른바 높은 몸값에 귀하신 몸인데 이들이 이노뎁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인풋으로 그 유형들을 충족하는 애들. 이노뎁이라는 네임밸류 자체가 네카라 쿠베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쪽에 비해서는 많이 밀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일단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좋은 회사다라는 거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제일 어렵고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 찾아가고 퇴근 시간 맞춰서 찾아간 다음에 같이 밥도 먹고 설명도 드리고 대표님도 만나 뵙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믿는 나를 한번 믿어봐라.
너를 믿지 말고 너를 믿는 나를 한번 믿어봐라 라는 말씀을 듣고 오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되게 저에겐 인상 깊게 들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사람을 잘 믿어주고 또 사람 눈 보는 사람을 좋은 훌륭한 사람을 잘 봐주고 그리고 잘 끌어주고 하는 모습들, 사람을 소중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IT 기업이라 하면 곧바로 연상되는 게 야근과 밤샘. 그런데 오늘 노영철 선임의 퇴근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보고도 없이 알아서 퇴근하는데요. 이제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일을 운용할 수 있는 것. 그건 역시 이 회사의 장점입니다. 저희 집에 신생아가 있어서 이제 좀 육아를 좀 도와주고 그러느라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일을 안 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좀 자유롭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제도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는 자율 출퇴근 제도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아기 때문에 새벽잠을 자기 힘드니까 새벽에 일찍 출근하고 오후 늦게 퇴근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것. 사람을 귀히 여기는 기업이 좋은 기술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이노뎁은 영업이익의 절반을 연구개발과 인력 채용에 투자합니다. 그 결과 시장 점유율은 약 56%. 앞으로 2027년까지 매출 목표 3천억 원. 4년 안에 매출액과 신규 채용 인원을 3배로 늘리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기술 발전과 사업 영역의 변화와 확대에 대응하고 사용자, 고객의 목소리까지 이노뎁의 제품, 솔루션, 서비스에 담기 위해서는 이노뎁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영상 데이터 산업의 시장 주도자로서 저희만 알기에는 아까운 기술 협력사의 제안과 미래 기술을 공유하고자 이노뎁의 기술 영업, 기술 지원 협력사 행사를 매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성장하는 시장을 예측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가 가장 컸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컨벤션 센터. 국내 관제업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이노뎁이 주최하는 정기 세미나. 이노뎁은 한 해 많게는 3-4번까지 협력사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엽니다. 실제 이노뎁 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청, 그리고 이노뎁 제품을 판매하시는 채널 파트너들 간의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세미나고요. 사실 플랫폼만으로 모든 것이 빛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엣지 파트너, 그리고 이노뎁을 유통하는 유통 파트너, 그리고 수요처까지 다양한 지식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또 완벽한 솔루션이 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솔루션 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역시 AI. 관심 많은 주제니만큼 참석자도 많습니다. 오늘 이노뎁의 하나의 정책과 오픈 AI라는 정책과 2가지의 기술 섹터 그리고 3가지의 솔루션 섹터로 오늘 발표가 준비가 됩니다. 이노뎁이 영상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이걸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호흡해서 시장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내용을 좀 잘 들어주시고요. 요즘 인파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노뎁과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 시장에 여러분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는 말 그대로 연구 결과와 기술을 나누는 자리. 이노뎁뿐 아니라 다른 협력사들 역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자신들의 연구 과정과 결과를 공유합니다. 굳건한 신뢰가 없고서는 힘든 일인데요. 이노뎁이 올해 한 세미나를 4번 정도 하고 있는데 이노뎁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기술 개발이나 그다음에 이런 흐름들을 많이 그 지방에 있는 파트너들한테
많이 이제 공유해주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기술들을 공유할 수 있는 데는 좀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크게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있는 이런 그림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이제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점하지 않고 나누는 것, 서로가 서로의 일에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생을 통해 더 큰 시장으로 함께 나아가고 세계 관제 솔루션 시장에 같이 우뚝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노뎁의 오픈 플랫폼에서 추출된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의 기회를 만들고 있는, 같이 또 발굴하고 있는 벤처 스타트업 등에는 다양한 사업 기회를 같이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는 직접 투자, 기술 개발 경험, 노하우를 제공하였고 이노뎁과 함께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무궁무진한 잠재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미래 산업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산업이죠. 한국은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 국가입니다. 그야말로 첨단 기술의 집합체라 불리는 자동차 산업. 그런데 알고 계셨습니까? 한 대의 자동차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3만여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덕일 산업 역시 그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부품의 종류가 많은 만큼 생산 라인도 다양합니다. 현재 생산 중인 부품만 총 3천여 종. 그 중에서 마이크로 스위치는 이 회사의 주력 상품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는 알아도 부품 이름은 생소한데요. 이렇게 다품종을 생산하기에 생산 관리나 공정도 그만큼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덕일 산업이 유명해진 건 자동차 시트를 움직이는 부품, 시트 스위치 덕분인데요. 의자의 각도와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쓰이는 부품들입니다. 또 다른 생산품은 요즘엔 필수라는 차내 무선 충전기, 그리고 충전 타입별 충전기입니다. 엔진 같은 핵심 장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 부품들이죠. 이 장치들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보실까요? 전동으로 의자를 앞뒤로 밀기 위해서는 통합 시트 컨트롤러가 필요하고요. 요즘 자동차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무 공간이 되기도 한다죠. 선이 필요 없이 충전 가능한 무선 충전기. 휴대폰은 물론 급할 때 노트북까지 충전 가능한 각종 충전기. 여름과 겨울에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냉난방 조작기. 차 안에서 사용하는 편의 장비의 상당수가 바로 덕일 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인데요. 여기에 최근엔 무드 등까지 나왔답니다. 덕일산업은 자동차 정밀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1994년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동차 시트 제어와 그다음에 실내 무드램프를 개발 및 생산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시트 스위치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0%로 세계 3위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미래차의 경우는 운전자의 감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차 실내 무드램프와 시트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해주는 무선 전력 제어기를 현재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덕일 산업은 국내 유명 자동차 기업은 물론 해외 자동차 기업들도 인정한 우수 협력사.
기술도 뛰어나지만 감사패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건 효자 부품 시트 스위치 덕분입니다. 2000년도 당시 차량용 시트 스위치는 국내 업체들이 제작 원가와 기술 부족, 고가의 혁신 자동화 설비 장비 등 도입 부담 등의 이유로 전량 일본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독일 산업은 차량용 시트 스위치를 국산화하고자 3년의 개발 끝에 차량용 시트 스위치 및 핵심 부품인 마이크로 스위치를 단독 국산화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국내외 유수의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에 납품을 하며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시트 스위치 생산 라인입니다. 관리 직원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생산 라인이 거의 자동화됐습니다. 로봇이 작업하면서 생산 효율은 높아지고 불량률은 떨어졌는데요. 이런 라인을 설계하고 자동화할 수 있었던 것도 덕일 산업의 경쟁력이 됐습니다. 현재 자동차 전동 시트 스위치 국내 점유율은 80%로 독보적입니다. 해외 자동차 업체들도 인정한 기술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중요한 조력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덕일 산업의 협력사 중 하나인 특수금속 회사입니다. 이 공장에선 시트 스위치의 중요 부품을 만들어냅니다. 덕일 산업이 생산한 시트 스위치의 경쟁력도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죠. 이렇게 이제 공정별로 얘가 테이프 자재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완제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완제품이 떨어지고 있죠. 여기. 시트 스위치를 국산화하자고 의기투합하고 두 회사는 오랫동안 같이 고민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이거 개발을 하는데 한 1년 반 정도는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개발하는 과정도 금융비라든가 이런 걸 또 덕일에서 적극적으로 경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회의도 여러 번 하면서 개발을 해서 지금 이게 원래는 일본 회사인데 이제 국산화하면서 원가를 줄이면서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된 거죠. 원래 곳에는 둥근 접점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자주 발견됐습니다. 그걸 해결한 겁니다. 덕일 산업의 협력사들은 따로 모임을 만들어 서로 교류하면서 정보를 나눕니다. 이호석 대표가 바로 그 모임의 회장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죠. 제가 그 회장을 맡으면서 각 회사들하고 이제 이렇게 자주 소주도 한잔하고 식사하면서 어려움을 이제 듣고서 제가 회장님한테 이렇게 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러이런 업체는 이러이런 게 있더라 하고 이제 말씀드리면 그걸 적극적으로 그 지시를 하셔가지고 많은 그 반영을 해주시고 서로가 굉장히 그 저도 한 10여 개의 업체를 거래를 하고 있는데 덕일 산업처럼 그 정도로 하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또 의욕을 가지고 덕일 산업 그 일이라면은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그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가. 현재 덕일 산업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협력사는 30여 곳에 이릅니다. 주요 협력사와 긴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협력사가 제품 생산 및 납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 향상 및 제품 품질이 향상되어 매출 증대까지 이어져 덕일 산업이 오늘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협력업체와의 협업은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덕일 산업은 협력사를 위한 몇몇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는데요. 자금 흐름이 원활하도록 빠른 시간 안에 현금 결제를 해주는 것은 기본. 여기에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좋은 기술이 있다면 따로 개발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금융 위기 때인데요. 저희도 사실 뭐 규모가 적고 근데 힘들었었어요. 근데 가서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업체들 몇몇 업체가 그 금전적인 그 지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 뭐 무상 지원은 아니고 장기로 해서 그 물품 대금에서 공제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많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 회사가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과 배려는 곧 회사 이익으로 되돌아옵니다. 또 다른 협력업체 임원이 오늘 덕일산업을 찾아왔는데요. 이 회사는 덕일산업의 생산 라인을 설계하고 만들어준 회사입니다. 여러 생산 라인 중에서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자동화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사이클 타임을 줄이게 된다면 얼마나 더 줄일 수 있을까요? 설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보통 오랫동안 돌려보던 거라서.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도 해야 될 거고요. 이게 아마 돌리는 거가 안정적인 타임을 찾았지 않을까 싶은데. 쉽지는 않겠네요. 앞으로 자동화 라인을 더 늘릴 계획이라 지금부터 이렇게 서로 의견을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완제품하고 그 스틱을 완제품하고 공급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그 틈새 높이가 차이 때문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네요. 근데 이거는 뭐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어쨌든 공급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거죠. 네. 문제가 생겨서 부른 것도 아닌데 먼저 찾아와 살피고 같이 고민하는 협력사.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면 힘든 일입니다. 오랜 시간 됐는데도 잘 돌리고 계십니다. 네. 좋은 설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협력사는 이렇게 때마다 먼저 찾아와 자신의 회사 설비를 점검하듯 꼼꼼하게 챙깁니다. 저희가 보통 설비 만드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장비부터 하면 거의 한 15년 정도 전에부터 시작을 해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4, 5기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장비를 잘 운영하고 계속적으로 생산하는 게 저희한테는 부품이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사를 믿고 대해온 결과 그 마음과 기대에 응답하듯 좋은 기술과 설비는 그대로 회사의 실적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아세아 FA랑 이 설비를 개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성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월 100만 개 이상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비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 있는지 하고 그리고 품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이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설비냐 그리고 조립할 때도 정확하게 지정된 생산 프로세스에 의해서 조립을 할 수 있는 설비냐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아세아 FA랑 개발을 했습니다. 설비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생산성 그리고 품질 지수 같은 것도 한 98%, 99%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든 설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회사를 설립하고 이때까지 하면서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덕일의 좋은 제품에 더 적용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덕일의 제품이 잘 만나면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중견 기업은 그들 역시 대기업의 협력사입니다. 협력사로서 대기업을 떠받쳐주고 또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들을 껴안고 가야 하는 허리 같은 역할.
그게 바로 중견기업의 역할이고, 그래서 중견기업의 더없이 중요한 덕목이 바로 상생입니다. 덕일 산업은 협력사와 상생 경영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30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협력업체와의 기술 이전을 통해 두 회사 모두 생산성 향상, 매출 증대, 불량률 감소 효과를 보고 있으며 협력사와의 상호 보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발전과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더 안전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 조용하고 강하게 우리 산업을 이끌어온 중견기업. 중견만리 시즌5는 지금까지 16개의 회사를 통해 첨단 기술과 같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되는 중견기업의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세계 시장을 두드리며 도전을 멈추지 않는 중견기업. 수출 한국의 주인공이 되는 중견기업을 이야기하고 전 세계적 화두인 ESG 성장을 주도해 나가며 친환경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중견기업을 응원했습니다. 또 흔들리는 공급망 안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성장을 꿈꾸는 중견기업과 함께했고, 그리고 21세기의 화두, 디지털로 무장하고 도전에 나선 기업들까지 우리 산업의 핵심인 중견기업들을 만났습니다. 기업 수로는 5,500여 개에 불과하지만 수출은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고용은 우리나라 전체의 13%를 담당합니다. 그중 청년층 신규 채용도 17만 명에 육박합니다. 또한 제조업 중견기업의 87%가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 기업으로서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곧 미래다. 지속 성장을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는 중견기업의 노력과 함께했고, 서울 중심 주위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고용, 문화, 경제를 선도하는 신로컬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난 중견기업의 미래는 밝고 빛났습니다. 멀리, 더 높이 날고자 하는 우리의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중견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둘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고용과 환경, 입지 분야의 규제인 킬러 규제를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국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업군이자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청년 시청자 여러분,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에서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를 실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재를 면접을 통해서 본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인재를 찾아가서 제가 그 인재의 면접을 보는, 제 목표와 꿈, 회사의 목표와 비전을 설명해주고 그 설명에 맞서서 그게 동기부여의 시작이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많은 호응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좋은 인재를 찾아야 되는데 전국이든 세계적이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마인드는 항상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덕일산업은 지난 30년 동안 환경, 사람, 지역, 사회, 상생 경영을 생각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와 함께 글로벌 모빌리티 전장 모델 부품 기업으로 성장하여 국제화 시대의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